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학교들이 여러 개 많죠. 그 중에서 오늘은 면접으로 보는 학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인 교과 면접. 그 첫 번째가 고려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화여대가 있고. 그 중에서 오늘은 고려대 학교 추천 1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질문들이 과연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상위 17개 대학 중에서 교과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은 수능 이전에 바로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고려대학교가 있습니다. 고려대는 학교 추천 1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가 그 두 번째로 있습니다. 이화여대. 수능 이전입니다. 그 이외에 또 건국대가 있습니다. 건국대는 글로컬 전형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디냐면 바로 명지대가 되겠습니다. 명지대가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으로서 학생부 교과 면접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수능 이전에 보는 이러한 4개의 대학 중에서 오늘은 그 첫 번째인 고려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대 학교 추천 1은 어떤 식인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하겠죠. 자, 고려대 고교 추천 1이었던 것이 작년 명칭이었습니다. 이게 학교 추천 1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형 내용은 작년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이 고교 추천 1으로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만 낱낱이 우리가 알고 있다면 확실하게 지피지기면 뭐예요? 백전백승이라고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개된 긍정 사례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질문 1. 동아리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가? 자,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동아리 활동 다 해봤죠? 그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동아리 장도 했겠지만 부원으로서 생활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례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답변으로서는 제시된 게 뭐냐? 동아리 활동 내용을 그걸 제시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아리 발전에 기여했던 내용을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본인의 기여 결과 또 성취 안내 순으로 설명하는 것이 긍정적인 사례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바로 두 번째 긍정 사례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공개된 긍정 사례 두 번째 질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아리 장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가?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동아리 장을 했어. 그렇다면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걸 평상시에 생각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잘 대비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긍정적인 사례의 답변으로서는 과연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바로 일정 조정이 가장 어려웠다.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각 부원들마다 공부하고 뭐하고 바빠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을 짜기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모든 동아리 활동 장들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일정 조정이라는 공통점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자의 노력 설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고려대 학교 추천 1에서 가장 긍정적인 답변으로서 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동아리 장으로서 부원들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해해주고 하는 어떤 그 소통의 능력 그것을 본다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기출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문제로 인문계열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일단 숙독하는 시간을 갖고 40분 동안 무슨 면접? 바로 토론 면접을 보고 있다는 거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토론 면접은 한 3명 정도의 학생들이 들어가서 제시된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그렇게 3명의 그룹을 통해서
연습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고려대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나오냐면 학종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학종 가이드라는 부분이군요. 거기서 이제 영상을 또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입학처에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상세한 영상 부분을 한번 보신다면 수험생들한테 아주 유익한 정보가 되고 또 모의 면접을 재구성해가지고 또 면접의 긍정과 부정 사례들을 제시해 보는 것도 평상시에 아주 도움이 되는 면접에 대한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보통 기출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왔을까? 오전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작년이죠. 오전 견적 기출문제가 등장을 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곧바로 어떤 질문, 이 제시문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이 되겠죠. 질문은 어떤 거였냐? 4명 모두 본인과 동일한 전공에 지원한다는 가정하에 고대 수시 전형에서 추천할 학생 3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우선순위와 그 이유에 대해서 발표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준비를 하셨다면 아마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곧바로 다음으로 갑시다. 오후 면접이 되겠죠. 오후 면접 기출문제는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작년에 인문계열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들 오셔서 저희 학원이 사실은 토론 쪽에 대한 면접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고 출신의 선생님들도 꽤 많이 계시고요. 해서 예를 들어서 누구더라? 이 무슨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맘때쯤부터 와서 선생님하고 1대1 면접을 통하고 그 이후에는 뭐 추석 때는 뭐 1대2 면접, 그 다음에 1대3 면접 이런 식으로 계속 학생들하고 좀 더 많이 왔을 때 항상 리더로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잘했던 학생이 있어요. 결국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면접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과연 어떤 공약사항을 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사와의 관계. 네 번째는 교우관계. 다섯 번째는 리더십 발휘 경험.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봉사활동 시간. 이렇게 6개에 대한 것들을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3개를 선택을 해서 그 결정된 이유와 그 다음에 그 우선순위를 한번 말해봐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연계열 면접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 면접 기출은 40분 내외 준비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13분 동안 제시문 기반 심층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김땡땡이라는 학생, 광주에서 온 학생도 이와 같은 준비를 저희 학원에서 와서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잘 맞았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고려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또 최땡땡이라는 학생 같은 경우에도 김포에서 왔는데 그 친구도 사실은 그쪽 지역 내에서는 별로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학원들이 없어서 저희 학원에 어머님이 또 유치원 또 원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간곡히 부탁해서 처음에 또 이 학생도 마찬가지 1대1 면접을 통해서 일단 철저하게 훈련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1대1 면접은 좀 더 일찍 와야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바로 이제 추석 때라든지 뭐 수능 이 시험 가까이 돼서 즉 10월 달이 되겠죠. 수능 2년에 보니까 그때 오면 아무래도 1대4 면접을 보게 됩니다. 물론 1대4도 다른 학원에 비해서는 또 다른 곳에 비해서는 저희 학원에서는 강점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뭐 또 한번 학원에 전화하셔서 알아보시면 되겠고, 자, 자연계열 오전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시문 다는 증류장치 그림이 하나 나왔어요. 화학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고려대에서 내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자연계를 살펴보면 융합형 문제다. 즉 과학의 물화생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로 되는데 그렇다고 깊이 있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 좀 생겨서 고1 학생들이 이제 많이 배우러 오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더라도
깊다보다는 그냥 얇고 넓게 중학교 과학에서도 우리가 다뤄봤던 얘기 정도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꼭 평상시에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을 받았느냐, 아니면 평상시에 이 학생이 사고력을 키운 다양한 창의력을, 또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여기서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학원에서 초, 중 학생들이 또 상반기 때는 과학 토론대회라는 걸 통해서 한번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 내용 자체도 바로 이 학교 추천 원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충분히 아이들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항상 생각하는 연습, 또 발표하는 연습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재심은 또 나머지 두 개가 또 있군요. 라하고 마가 있는데 바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재심은 마의 마지막에 보면 쇠라의 그림, 즉 서커스 사이드쇼라는 그림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제는 단순히 이과생이라도 물화생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은 당연히 필수로 하겠지만 바로 인문적인 소양을 물어보고 있다는 점에 특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1, 고2 학생들, 또 그 밑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 선생님의 영상을 보신다면 어머님하고 또는 친구들하고 같이 미술 전람회를 가본다든지, 또 음악도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회를 간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재심은 다, 라, 마까지 나왔다면 질문은 과연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심은 1. 재심은 가나다에서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단어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평상시에 한번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곧바로 질문 2로 가겠습니다. 질문 2에서는 문제 1에서 얘기한 단어를 사회에서 추구할 때 약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해봐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또 곤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평상시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하시고요. 자, 바로 질문 3으로 갑시다. 문제 2에서 이야기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많이 연습하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가 될 테니까 친구들하고도 같이 의논도 해보고, 혼자서 거울에 두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녹음기를 켜놓고 본인이 생각한 내용들을 한번 연습해보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질문 4로 가봅시다. 질문 4는 재심은 다라마에서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단어, 그 이유. 자, 문제 재심은 4는 질문 1과 질문 4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질문 5로 갑시다. 질문 5 내용은, 자, 문제 4에서 이야기한 단어를 사회에서 추구할 때 약이 될 수 있는 문제점. 역시 앞의 내용하고 좀 비슷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려대 학교 추천 원이라는 것을 자연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금방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문 6으로 갑시다. 질문 6은 문제 5에서 이야기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역시 앞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그다지 별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6가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살펴본다면 질문 1, 2, 3이 대개 한 세트로 가고요. 4, 5, 6이 한 세트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7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질문 7은 문제 1. 문제 1이 뭐였죠? 재심은 가나다에서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단어와 그 이유에 대한 얘기였고요. 문제 4. 재심은 다라마에서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단어와 그 이유. 이것이 문제 1과 그 다음 문제 4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질문 7에서는 여기서 이제 단어를 선택한 거를 설명할 수 있는 뭐라고? 바로 수학 분야.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학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예시를 하나씩 제시해서, 하나씩이라는 뜻이 꼭 반드시 하나만 하라는 건 아니겠죠. 2개, 3개를 할 수 있는 친구가 된다면 좋겠어요. 하지만 4개, 5개까지 한다는 건 무리한 얘기야. 그만한 시간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소한 평상시에도 1, 2개 정도는 늘 준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가장 좋은 친구는 3개까지 얘기하는데, 역시 3개에 대한 내용도 이 면접관이 봤을 때
진정성이 있고 상당히 얘가 그 논리성이 있다. 그 다음에 창의성이 있다. 라는 어떤 공감대를 얻을 수 있어야만 아주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고려대 학교 추천원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고려대 고교 추천원은 학교 추천원이 되겠죠. 면접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바로 인문계열은 10월 20일 토요일이 되겠군요.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 날인 10월 21일 날 일요일 날은 자연계열이 면접고사 일정으로 잡혀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시간이 충분하죠. 하지만 이것을 평상시에 준비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닥쳤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들을 학부형들이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저희 아이는 고려대 학교 추천에 가고는 싶은데 이게 1차 합격이 거의 뭐 한 일주일 정도? 말아야 뭐 열흘 정도에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선생님. 자, 선생님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볼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듯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고려대를 가겠다, 학교 추천원으로 가겠다면 평상시 연습을 하십시오. 준비된 자만이 어떠한 일,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기말고사가 끝나고 아니면 그 이전에 시간이 된다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혼자서나 아니면 전문적인 선생님을 통해서 몇 번에 또 많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번 정도 받고 혼자 또 연습해보고 또 부족하다면 또 한두 번 정도 받는다는 것이 선생님이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면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발 뭐 10명, 20명, 뭐 50명 이렇게 하는 곳에 가서 먼지처럼 혼자 앉아있다가 집에 툴툴거리고 오는 그런 과오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나만을 다이아몬드로, 진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학원, 그런 곳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원은 작년에 7명의 고려대 고교 추천을 합격시켰습니다. 물론 저희는 다른 학원처럼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아요. 꼭 선택된 학생들을 몇몇을 가르쳐서 작년도 아마 10명, 20명이 채 안 됐을 거예요. 상당히 저희는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50% 이상, 심지어 70% 이상 합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열정만 갖고 있다면 선생님들하고 한번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고려대 고교 추천이 학교 추천으로 바뀌었다라는 학교 추천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화여대 또 건대 이런 순서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서 즐거운 모습으로 한 번 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수험생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